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땀입니다. 땀.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우연히 나 혼자 산다, 안재현 배우 시편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 안재현 씨가 굉장히 땀을 과하게 많이 흘려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과정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에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니까 이 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우리가 활동하면 땀을 흘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요. 그리고 안 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 너무 많이 나는 땀이죠. 정상적이지 않은 땀, 그죠?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땀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동의보감에는 어떻게 이를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먼저 한의학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땀은요, 기본적으로 잘 나야죠. 안 나도 병이 있고 너무 많이 나도 병인데요. 정상적인 땀은 당연한 겁니다. 이 땀의 기능을 보면 첫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의 80% 이상을 이 땀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몸에 열이 나면 이 땀으로 수분과 함께 열을 배출하려고 하는 거죠. 수분이 기화되는 그 과정에서 열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땀을 통해서 체온을 내리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땀은 당연히 나야 되죠. 정상적인 땀이고요. 두 번째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땀이 합니다. 그래서 몸에 노폐물이 많거나 특정 부위에 있을 때 이 땀을 통해서 이 노폐물을 배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땀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주고요. 그 중에서도 이 체온 조절 기능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땀의 종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온열성 발한, 그러니까 더울 때 흘리는 땀은 바로 체온 조절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신성 발한, 이 뭐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흘리는 땀, 그죠?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 땀을 흘리게 되죠. 이런 땀이 있고요. 그럼 미각성 발한, 이건 말 그대로 매운 것을 먹을 때 흘리는 땀입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 스트레스와 열이 결국은 땀에 둘 다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동의보감의 내용인데요. 제가 동의보감에서 이 땀에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꽤 많아요. 또 이걸 한글로 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표기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문으로만 했는데 좀 답답하시더라도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는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한입니다. 나 혼자 산다에 안재현 씨가 겪고 있는 땀은 사실은 이 땀이라고 보면 되죠. 자한, 스스로 나는 땀. 그게 뭐냐면 자한이라는 것은 때도 없이 즙즙 땀이 축축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나는데 움직이면 더 심해진다. 이것은 양허, 양기가 허한 것에 속한다. 이것은 위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 열이 있으면 밥 먹은 후에 땀이 비 오듯이 한다. 이것도 자한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자한은 기가 허한 경우에 나는데, 혹은 습한 사람, 몸이 좀 살이 찌고 비습한 분들, 혹은 담이 있는 분들이 이런 자한이 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안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양어, 기허, 이 양기허, 이게 같이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나는 땀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도한입니다. 이게 도둑도자입니다. 밤에 몰래 훔쳐가는 그 도둑. 그래서 밤에 몰래 나니까 도한이라고 합니다. 이 도한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같이 나는 땀은 수면 중에 땀이 나는데 깨면은 그친다. 그죠? 그럼 몰래 난다는 거죠. 이 몰래 나는 땀 도한은 신화, 신기에 화가 있을 때 많이 나는데, 혹은
비습, 몸에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간열이 있거나 담에 열이 있어 난다. 근데 가장 흔한 것은 이 신화동심이고요. 이 도화는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어른들 중에는 흔치 않죠. 어른들은 아마 이 증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요 두 가지 땀이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두한증. 머리 두자의 땀이니까 이 머리에 나는 땀입니다. 이 증상은 뭐 대다수가 여성분인데요. 머리로 땀이 나는데 얼굴로 특히 많이 나시는 분들은 화장을 못합니다. 여름에는 막 쏟아지죠, 얼굴로. 이런 분들이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여러 건 치료를 해봤고요. 이 머리에만 나는 땀, 다른 데는 그렇게 땀이 많이 안 나는데 머리에만 유독 심한 땀, 두한증은요, 양기가 허한 경우에도 있고, 혈증, 그러니까 머혈이나 이런 것과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삼초지화, 그러니까 이 흉곽이나 이쪽에 화기가 있을 때 나기도 하고, 습한 분들이 나기도 하고, 양명위실, 그러니까 위부위에 열에서 나기도 하고, 수결흉, 그러니까 수기가 가슴 부분에 맺혀서 나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임상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이게 만났을 때 화가 있으신 분이 습할 경우에 이 두한증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가끔 이러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두한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요런데 양기가 조금 약해지면 이 얼굴로만 땀이 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중에 좀 있거든요. 젊은 여성분들은 이 두 가지가 결부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치료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습도 좀 빼야 되고, 이 화도 좀 풀어야 되니까 이게 간단하지 않고 몇 달 이상의 치료를 요합니다. 그러면 50%에서 한 70% 정도는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는 그런 땀입니다. 자, 다음은 심한인데요. 마음심자죠. 그러니까 심장 부위에서만 난다, 이 뜻인데, 별처무한, 다른 데는 땀이 없는데 유독 심공, 심장 있는 요 부분에만 땀이 난다. 이런 경우는 사려다, 그냥 생각이 많아졌을 때,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생각 말고 우리 골똘하게 뭔가 고민거리, 골칫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땀도 많아진다. 이것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뜻인데요. 이것이 꼭 그 심장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심액한이라고 해서 심장과 겨드랑이 액자입니다. 겨드랑이 액, 그죠? 우리가 액취증, 액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장 부위나 겨드랑이 부위에 땀이 나는 경우는 소아가 놀랬을 때, 아기가 놀랬을 때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심한이라고 하는 것은 칠정울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이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심하게 딱 맺혔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면 요 땀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수족한. 이게 참 요즘 많죠. 이게 임상에서 젊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수족 환자는 열취위부, 그러니까 열이 위부분에 맺혔을 때 그래서 나는 땀인데 이건 양명증이다. 근데 요 수족환은 사실은 손 발등으로 나는 그런 땀입니다. 근데 그보다 사실은 더 요즘 흔하고 어려운 증상이 뭐냐면 양액한 양각심한. 이게 뭐냐면 다한증 중에 수장한증이라고 있죠. 수장한증. 사실 이분들 발바닥에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가슴 등 이런 쪽에 땀이 나는데, 액한, 그러니까 겨드랑이에도 땀이 나고 각심이니까 오금이나 발바닥 쪽에서 땀이 난다는 거죠. 각심이니까 발바닥 그 한가운데를 얘기하는데, 이게 수장한증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이 흉곽 한 부분에 이 긴장성으로 해서 심장이 박동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심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열이 많이 맺혀 있고, 그게 수기와 만났을 때, 물과 만났을 때 이게 손발바닥으로 땀이 열과 함께 빠지는 겁니다. 수분이 없을 때는 열만 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수분이 많이 모일 때는 이게 손발바닥으로 땀과 함께 열이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손발바닥에 나시는 분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하다가 굉장히 특이한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여학생이죠. 예, 손바닥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막 심지어는 종이를 잡으면 젖어버리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어렵고, 특히 여선생님은 분필을 옛날에 쓸 때는 분필을 잡으면 분필이 젖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방의 외과에 가서 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 그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땀은 안 나요, 일단.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다음부터는 겨드랑이에 막 땀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신경을 차단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가슴 앞이나 등 쪽으로 막 땀이 쏟아지더랍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흉곽 안에 있는 맺힌 열이 겨드랑이나 손바닥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려면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흉곽 안에 열을 조금 주저앉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하면 손바닥에 땀을 쥔다 하잖아요.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것처럼 긴장을 잘하고 예민하신 분들이 이 손발바닥으로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시키는 그런 치료도 해야 되고, 이 수분을 흩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치료를 해보면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성격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고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요하기는 합니다. 이런 증상이 요즘 젊은 세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수족관증이. 치료가 되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다음은 이제 음한입니다. 음한.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음낭한입니다. 주로 남자분들에게 많은데, 이 사타구니, 서해부라고 하죠. 이 사타구니에 나는 땀입니다. 이 음한은 신허 양쇠라고 하는데, 신기가 허해져서 양기가 세해지면, 그러니까 신양이 허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 음한이 난다. 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남자 어르신들 중에서 이 증상을 가끔 봅니다. 그런 경우에 팔미라든가 양기를 올리는 그런 처방을 쓰면 꽤 호전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첨부시키고 싶은 게 있는 게 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분 중에 이런 증상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술은 기본적으로 습하고 열하다라고 보죠, 한의학적으로. 그래서 이 습기와 열기가 간 쪽에 맺히면은 그것이 경락을 타고 이 사타구니 쪽으로 땀이 나거나 또는 피부염을 생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관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음한이. 제가 임상에서 가끔 만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한, 황한. 그러니까 핏빛으로 땀이 난다. 이거는 꽤 중증이죠.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황한. 이건 누런 땀인데, 이거는 황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뭐 가끔 황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가끔 관찰할 수 있는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루풍증이라고 나옵니다. 셀루자입니다. 그죠? 뭐가 샌다는 뜻인데, 증상을 보면 몸에 열이 나면서 축 늘어졌다. 해타. 축 사람이 늘어졌는데, 땀을 마치 목욕하는 것처럼 흘린다. 그리고 바람을 싫어하고 속이 기운이 없다. 사람이 약간 열사병 걸린 것처럼 약간 탈진한 그런 증상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풍이라고 하는데, 술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뭘 먹기만 하면 땀을 축축 흘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한 상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람을 맞으면 땀이 많은데 옷 한 벌로는 안 된다. 옷을 자꾸 갈아입으면 비정상적으로 땀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뭘 먹어도 땀이 얼굴을 세수를 한 것 같다 보니까 얼굴로 많이 땀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루풍증은 결국은 술에 의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면 되죠. 주독을 풀고 그걸 해독을 하면 이 루풍증도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향증인데, 한다부지, 땀이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진양기, 참된 양기가 폭망한 거다. 그죠? 탈망한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약간 심하게 탈진하거나 열사병처럼 그렇게 완전히 몸이
많이 양기가 쇠해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치료법이 나옵니다. 동의보감에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는 게 가장 먼저죠. 그래서 수행요법을 써서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고 양기를 돋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치료가 됩니다. 요 뒤에 두 가지 증상이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유한이라고 하고 그 기름진 땀, 그리고 절한이라고 해서 사람이 생명이 끊어질 때 나는 땀이 있습니다. 둘 다 끈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 몸에서 약간 체온이 내려가면서 끈적한 땀이 나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좀 그렇게 편한 기억은 아닌데 항상 동의보감에 절한이라는 그 사람이 생명을 다했을 때 나는 땀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 아버지와의 그 기억이 항상 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짠한데요. 그런 땀이 두 가지 더 나오는데 그건 일상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정다산 소아과 비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리한 책인데 결국은 뭐냐면 그 이후에 동의보감 이후에 나온 책들은 대부분 동의보감에서 빈도가 높은 증상들을 정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책이 동의보감이 25권 당시로 되고 양이 방대하니까 그 종합백과사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성문 종합용어처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임상에서 만나기 쉬운, 생활에서 만나기 쉬운 것들만 정리한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약 합편도 사실은 그걸 약간 짜깁게 한 그런 느낌이고, 이 책도 소아와 관련된 내용을 정다산 선생이 정리한 겁니다. 거기 보면 딱 두 가지 나오는데, 동의보감과 내용이 같습니다. 자아는 땀이 때때로 그냥 무시로 나는데,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움직이면 더 심해진다. 이것은 양기가 허한 소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처방이 돼 나오고요. 도한은 잠이 들면 나고 깨면 그치는데 이것은 음중유하라. 신기가 허한 소치다. 그래서 그에 맞는 처방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처방이 육미지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처방을 쓰면 도한증은 잘 낫고요. 요 뒤에 다른 처방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생맥살입니다. 이 생맥살이 뭐냐면 우리가 여름 되면 맥이 풀리네. 막 기운이 빠지면 맥이 빠진다 하잖아요. 맥 빠진다. 이 맥을 살리는, 맥을 돋우는 가구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름에 그 당시에 좀 있으신 분들, 양반, 고관대작분들이 음료로 드시던 그런 처방인데요. 여기 딱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맥문동, 이름부터 맥자가 들어가죠. 이거죠. 그리고 인삼, 오미자 이렇게 세 가지 처방이 들어가는데 이 맥문동의 약성가를 보면 허열을 제거해 준다. 그리고 폐를 맑게 하고 보심, 이 심장이 아무리 느리면 더 뛰겠죠. 그러니까 심기를 보여주고 번갈,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 것을 없애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맥문동이 여름에 꽤 좋은 그런 약재고, 인삼은 원기를 보여준다. 우리 원기가 딸리잖아요, 여름에. 땀으로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원기를 보여주고 갈증을 그치게 하고 진액을 생기게 한다. 몸을 촉촉하게 해주고 연기와 위기를 조절해준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능이 갈증을 먹게 하고 구수, 오래된 기침, 이게 왜 나겠어요? 목이 건조해서 그런 거죠. 몸이 건조해서 나는 기침을 먹게 하고 허해지고 약해진 이런 경우도 도움이 되고, 금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렴하는 기운, 금기로 인한 수분, 이것을 보해줘서 갈증, 그의 금수가 없어진 거, 소실된 부분을 보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약간 긴장감도 높여주면서 약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실 임상에서 볼 때 맥문동 인삼은 차로 드실 수가 좀 없나요? 인삼은 좀 가능하겠다, 그죠? 맥문동은 쉽지 않으실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삼 오미자만 여러분들이 차로 잘 달여서 드셔도 몸이 굉장히 촉촉해지고 기운이 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자와 인삼은 차로서 여름에 활용해 보시면 꽤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오미자는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5가지 맛이 나는 그 신기를 채워주니까요. 원기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맥산은 고산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제가 항상 받거든요. 공부할 때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페루나 뭐 네팔 이런 데 고산지대에 가면 이 생맥산을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양방의학에서는 상당히 미시적으로 세분화해서 보니까 그냥 땀구멍, 땀 요런 정도, 그러니까 뭐 체온 이런 쪽으로만 땀을 보는데 한의학에서는 훨씬 세분화해서 이 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작은 간의 수공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에 뭐 한 사람이 다 하죠. 뭐 인사, 뭐 관련된 그런 업무를 다 하잖아요. 기계도 돌리고, 뭐도 하고, 서류도 작성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대기업화 되면 그것을 한 공간에 하기는 어렵죠. 서로 방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뭐 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 이 사무실 다 타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이렇게 하나의 원, 그죠? 여기서 출발하는데, 머리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었죠.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 장부의 기능들도 더 세분화합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세분화하면서 이 칸막이를 설치를 합니다. 이게 3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열이 이렇게 골고루 퍼지거나 골고루 이렇게 막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한 부분에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열이 이렇게 갇혔을 때 이 열이 온몸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열이 이렇게 발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머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열이 더 심해졌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한의학에서는 이런 몸에 대한 오랜 관찰과 고민으로 이런 증상들을 더 세분화하고 그에서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이지 않은 땀에 대한 접근과 치료는 한의학이 굉장히 큰 매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전신적으로 나는 저런 자한증, 배우가 겪고 있는 그 증상부터 아이들이 밤에만 나는 땀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얼굴에만 아니면 손발에만 나는 이런 땀들을 한의학으로는 해석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땀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땀으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면은 한의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땀이 조금 많이 나서 약해져 있다 이러는데 뭐 한방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시라면 뭐 생맥산에 있는 그런 오미자나 인삼을 활용해 보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 혼자 산다에 나오셨던 그 배우 같은 안재현 씨 있죠. 그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음식으로는 해소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한방적인 처치로 조금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치료를 받으시지 않으면 아마 쉽게 해소하기는 어려운 증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여러분도 만일 어떤 땀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꼭 한의원에 들르셔서 한방적인 해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상당히 유익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아무쪼록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항상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주 못 올려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주제가 명확하게 잡히면 가끔 올려드릴까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채널 어떻게 유지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중간중간에라도 제가 꼭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열기가 굉장히 우리 몸에 땀이 저렇게 붐붐 나는 것처럼 부분에서 열이 많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생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의 120%, 심지어는 150%까지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땀 내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몸의 한 부분에 열이 많이 갇히는 것이 땀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골고루 이렇게 더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한 부분에 열이 갇혔을 때 그것이 굉장히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폭우로 내리기도 하고 태풍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의학을 하다 보면 세상 이치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은 이 인체를 소우주라고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이 지구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이 인체를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서로 상관된 그런 증상들이 많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뜻이죠. 자, 잡설이 길었는데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